급여도 있고 복지도 있고 뭐 또 누가 들으면 이걸 되게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수련시험 처음 봤을 때가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꿀팁을 또 우리 수련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새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우리 린쌤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병원을 선택할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그 병원에서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거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원들마다 정말 너무 다른 스타일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인재상도 다 너무 다르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지원을 하면 정말 전략 없이 시험을 치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의 병원의 마지노선을 좀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내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병원에 맞춰서 그런 병원 스페시픽한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준 어떻게 정해야 좋을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좋아요. 병원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일단 많이 수집을 해야 합니다. 병원 정보에 대한 수집, 말이 쉽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 린쌤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저는 병원에 우선 리스트를 사실 구성하기는 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병원을 가고 싶고 이 정도가 내 마지노선이고. 근데 우선 사실 병원 리스트를 한다고 해서 거기만 지원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에 따라서 더 많은 곳에 지원을 하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놔야지 그래도 내가 그 수련 기간을 준비할 때 좀 더 흔들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가 주가 되는 데도 있는데 치료를 어느 정도는 하긴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어쨌든 자격증 딸 때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치료에 대한 중요점이 좀 커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 이런 기준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힐쌤은 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저는 이제 병원 수련을 끝나고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 내가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다, 이게 이제 평생을 따라다니는 저의 꼬리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메이저 병원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메이저 병원들과 메이저 병원들의 브랜치들까지 좀 생각을 해서 그곳들만 지원을 했었고, 저는 신경과 쪽으로도 지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이 기준을 우리가 좀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병원 정보 얻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저희도 참 거기서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선은 있는 대학원 연구실의 선배들한테 좀 연락을 해보는 거였어요. 이미 어떤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그 병원에 대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중시하는지, 평가는 주로 어떤 걸 하는지, 전반적으로 심리실 분위기는 어떤 걸 중요시 여기는지 해야 나랑 맞는 곳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각 병원마다 급여도 있고 복지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나의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선배들이 가 있는 병원들이 모든 병원들이 다 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 스터디를 많이 만들었어요. 저희 연구실 말고 이제 다른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과 같이 DSM 공부를 한다든지 병원 시험 수련 준비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도 하고 좀 이런 병원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교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노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커뮤니티를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임상심리 하는 사람들이 오프 더 레코드라는 다른 카페라든지 CPK로 불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내가 원하는 병원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글을 좀 찾아서 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익명 게시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보의 진위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정보들을 습득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좀 걸러서 들으실 필요는 있지 않나. 그 말들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갈 때처럼 이렇게 팔랑이시면은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들 좀 걸러서 듣는 기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을 토대로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정보들을 소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좀 내가 앞으로 다루게 될 임상분들을 조금 집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내가 소아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뭐 소아를 많이 보는 병원에 지원하게 되면 나의 수련 생활이 너무 힘들겠죠. 뭐 반대로 좀 노인을 보고 싶지 않은데 뭐 노인이 뭐 7, 80%인 병원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나에게 별로 득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좀 중요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는지, 치료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뭐 거기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정보가 있다면은 그런 걸로 선택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대학병원을 많이 리스트에 넣긴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개인 병원도 하나 리스트에 있었거든요. 제 그 지원하는 리스트에.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여기저기 좀 수소문을 해봤을 때 치료의 비중이 좀 높고 치료 슈퍼비전을 되게 많이 해주신다라고 해서 그런 게 리스트에도 있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임상군에 대한 기준을 가지는 거가 가장 거르는 전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내 손안에 남은 병원들이 뭐 10개? 맞아요. 저는 10개 정도 있어요. 10개도 안 될 수도 있고 뭐 5개에서 10개 뭐 이런 식으로 남는데 그 이제 병원에만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병원을 지원을 하시기 전에 아마 작년 공고들을 많이 참고를 하실 거예요. 보통 작년 공고랑 거의 비슷하게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 비슷한 전형으로 공고가 나기 때문에 좀 작년 공고들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면접에 약한데 이 병원에서 뭐 면접 비중이 되게 높다, 뭐 필기 시험 없이 면접으로만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은 합격할 확률이 또 낮아지겠죠. 또 반대로 나는 좀 필기에 강한데 이런 병원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또 잠깐 뭐였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맞아. 이렇게 필기에 약한데 필기를 별로 안 보고 그 면접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런 데 가면은 또 낭패를 볼 수 네, 있기 좀 가치가 안 때문에.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개인적인 이야기로 또 면접에 굉장히 강점이 있으시고 저도 좀 필기를 굉장히 공부하는데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점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만약에 뭐 면접을 많이 보는 데서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사실 그때 큰 좌절감이 그쵸. 들거든요. 그러면 나는 면접을 잘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내 마음을 이렇게 랩업하고 추스리고 맞아요. 또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 공고를 봤는데 뭐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 근데 내가 토익 점수가 없다. 근데 그거를 막 8월에 발견했어요. 8월에 발견을 봐봐도 해서 되는데. 내가 지금 DSM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제 토익을 또 공부를 할 시간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미리 따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꼭 높은 점수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출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정도는 꼭 구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병원을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하고 그 병원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내가 줄 수 있다는 거를 어필하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면접하고 선발하는 과정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누가 들으면 이걸 되게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왜냐면 저희가 보지만 이제 아무데나 지원을 해서 일단 되는데 붙어서 갔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꽤나 이 필드에 많습니다. 그 고생을 해서 정말 병원에 갔는데 맞아요. 울면서 뛰쳐나오고 결국 임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지원을 하실 때부터 이 병원과 나의 합이 잘 맞을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지원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실제로 어떤지는 다 경험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이 3년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해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실제로 갈 때는 내가 정말 3년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곳을 고르고 그랬을 때 내 능력적으로도 혹은 뭐 내 삶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데를 선택하는 게 저는 병원과 저에게 둘 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렇게 막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랑 맞는 곳에 가능성을 조금 높인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내가 이 병원에서 이 병원까지는 좀 지원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목록이 추려졌으면 이제 그 병원에 맞게 우리 필기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요, 면접을 봐야 하고 또 요런 이제 그 두 가지의 큰 산들이 있잖아요. 요 산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요거에 대한 꿀팁도 저희가 다음 편에 계속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일단 첫 번째 영상이라 너무 좀 어색하고 또 이제 미숙한 부분도 많은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번 영상에서 더 많은 꿀팁들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